남자친구와 똑똑하게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각자 너무 오랫동안 각자 따로 살아왔고 20년에서 30년 그 이상으로 계속 각자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나 어떤 성향 그리고 습관 같은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울 수밖에 없고 모든 게 이제 나에게 맞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고 봐요. 싸움은 만나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싸울 때 뭐 장문의 카톡을 막 감정적으로 막 보내기도 하고 술을 먹고서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 질러가면서 뭐라고도 하고 짜증내고 툴툴거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일이 해결되지도 잘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무언가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막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데 상대가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인지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내가 이런 생각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에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표정, 행동, 어떤 특유의 미묘한 뉘앙스 같은 것들을 사실 전화나 카톡은 알 수가 없어요. 전화를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 진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답을 한참 동안 상대가 생각하고 답을 보내고 오고 가고 그 설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감정 소모가 많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해결이 되면은 참 좋은데 해결이 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 딜레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돼버리면은 계속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인 거죠. 그래서 당장 이 너무 화가 나고 뭐라고 하고 싶더라도 남자친구한테 만나자고 하거나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만나서만 알 수 있는 그 미묘한 뉘앙스와 그 특유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그 순간순간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상대가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서 하는 것이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알아내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하고 대화를 하고 그럴 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 주면은 참 좋아요. 근데 이것을 잘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왜곡된 생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버리냐면은 같은 말을 해도 상대가 반응이 다르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커지죠. 하지만 눈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차곡차곡 더 이야기를 해서 생각을 전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만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나지 않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각하냐면 서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말을 계속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이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고 계속 감정만 격해져요. 나는 맞다는데 얘는 아니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엉키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면서 인신공격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막말도 하게 되고 계속 감정적인 소모를 많이 해버려야 되니까 오히려 좋게 흘러가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 확률이 높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합니다. 거기에 상대를 만나러 가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겨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고 상대를 납득시킬 수 있게 말을 하게 된다면 상대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화가 났을 때 생각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급격하게 말을 하게 되면은 막말도 섞여 나오고 말이 안 되는 말들도 가서 끼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는 그거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 문제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만나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계를 넘지 않기, 한마디로 도를 넘지 않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싸움이라는 게 이 사람하고 관계를 더 좋게 하고 싶고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좀 고쳐서 관계를 더 잘 해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뭐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의도는 그랬지만 더 좋게 하려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은 화가 나니까 막말 같은 걸 하고 막 갑자기 헤어지자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이가 더 좋아지려고 그리고 관계를 좀 사람을 바꿔서 혹은 조금 불만인 것들을 얘기를 해서 더 좋게 가려고 한 건데 그걸 좀 바뀌어서 좋아지려고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싸움으로 인해서 더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남으로써 사이가 아예 틀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를 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를 넘는 행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막말하기, 그리고 도중에 욕을 하기,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말 같은 거를 통해서 상대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동. 왜냐면 잘못한 거는 이런 건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얘기들을 막 꺼내면서 인신공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을 때 그런 다른 쪽에서 문제가 더 커져서 싸움은 이쪽에서 났는데 다른 것들까지 다 번져서 갑자기 이런 일들이 계속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틀어지기 참 좋은 현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싸움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말을 통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싸움으로 인해서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다른 것까지 굳이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분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쁜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냥 한탄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상대에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좀 바뀌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서 관계를 더 좋게 하고 싶은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구분만 할 수 있어도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게 되고 이상한 쪽으로 싸움이 커지는 일은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별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네, 세 번째, 문제가 점점 커진다면은 스킨십이나 애교 같은 것을 통해서 푸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것은 남자도 똑같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분위기가 점점 격해지고 문제가 계속 커지고 얘기를 풀려고 풀수록 계속 이상한 흐름으로 자꾸 가요.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고 더 좋게 가는 흐름인데 이상해지잖아.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화해를 할 때도 스킨십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스킨십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다든지 안긴다든지 애교를 막 부리면서 이제 달라붙는다든지 그냥 안겨서 살짝 울적인다든지 아니면은 살짝 눈시울 붉어지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몸에 탁 밀착한다든지 자연스럽게 똑같이 삐진 상황에서도 녹아버릴 수밖에 없고 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교는 상당한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 똑똑하게 싸우는 이제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